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전월세 신고 공포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이 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가 필수인데요. 박사님, 임차인도 그렇고 임대인도 그렇고 모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네, 전월세는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의 민법 영역인데 이것을 왜 국가에 신고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사적 어떤 선택까지도 신고해야 된다면 오늘 우리가 점심때 무슨 반찬을 먹을 것인지 또는 부부들하고 밤에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이것도 다 국가에 신고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다 신고할 때 뭐가 좋아지느냐? 정부에서는 신고를 하면 임차인 보호가 된다 이러는데 정부가 그럼 임차 요금을 깎아줄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해 줄 것인지 그 메칸 논리가 선명하지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세금이 이제 임대인의 세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과세 근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이 세금의 일부를 전가하게 되면 임차인의 임차료가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적 생활이 드러나는 것도 불쾌하지만은 또 각종 어떤 사회적 여러 가지 그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저런 어떤 소득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대차를 국가에 신고하는 나라는 참 유례를 잘 찾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최근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정부가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면 또 임대료를 깎으면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주겠다 했다가 불과 4년 만에 그것을 거듭차고 오히려 거기에 세금을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은 특히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신고 자체가 앞으로 큰 재앙을 낳을 수 있다라는 이런 공포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제도가 그래도 정부가 의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분명한 목적과 앞으로의 사용 용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김대우 박사님과 함께 5개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미국 고용보고서, 중국 3자녀, 반도체 몰빵, 82.5% 세금 폭탄, 전월세 신고 공포까지 알아봤습니다.